일요일마다 읽는 재미있는 한자 시간입니다. 21문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도자기 많죠. 네.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네. 도자기 이름이 상당히 긴데 그 도자기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자기 이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사실 좀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뭐 예를 들면 백자, 청화, 운용문호, 청자, 철화, 당초문병, 또 뭐 문청사기, 상감모란, 당초문, 장군 이렇게 깁니다. 그런데 이름이 긴데 이게 다 붙이는 법칙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도자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략 이름은 보고 뭔지 이제 이 뜻을 뭔지는 아는데 우리가 한자를 공부함으로 일단 전부 한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순우리말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 법칙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글자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한자 공부를 하니까 앞으로 도자기 이름을 쭉 볼 때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대략 뜻이 들어온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다. 이런 도자기 이름이 있어요. 이것도 그 국보에 있죠. 또 이런 식으로 만든 거는 다 이런 이름을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네 개로 나누었다. 첫째는 청자 쪽이다. 물론 고려 또는 뭐 이조도 청자가 있을 수 있겠죠. 고려 청자라든지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게 기법이에요. 상감 기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청자는 주로 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떤 무늬를 여기에 새겼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운항무늬라는 이제 무늬를 새겼다. 그리고 이제 형태, 그 도자기 그릇의 형태가 어떠냐 또는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슨 병이다. 이런데 여기 이제 매병이라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대략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름을 순서대로 붙인다. 거의 모든 도자기에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보면 아주 긴 것이라도 자세히 보면 또는 한자로 나와 있는 것도 자세히 보면 몇 자 아는 글자 들어오고 이러면 딱딱 끊어서 이제 이 어떤 도자기의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색이다 또는 종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청자나 백자나 분청사기나 이제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게 청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고려 청자냐 또 무슨 청자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청자다. 청자는 자자는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씁니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 풀을 청이다. 네. 주로 아는 게 이제 고려 청자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청사기다. 사기는 사기다. 분청이다. 분을 했다. 분. 청자 태토. 청자를 만드는 흙인데 거기에 분칠을 했다. 하얗게 흰색에 회색에 분칠을 해서 이제 만든다. 그것이 이제 분청사기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조는 조선시대에는 주로 이제 백자가 아주 유행을 했죠. 그래서 백자 여기도 자는 이자나 같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청화 백자다. 이러한 몇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 범주에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알면 구분할 때 또는 읽을 때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청자다. 이런 것은 우리가 푸른빛이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주로 청자다. 이름이 여러 가지 이제 무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청자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크게 보면 분청사기다. 여기도 병의 모양과 어떤 문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구체적으로 붙지만은 크게 보면은 색이나 종류 할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백자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조, 조선 백자, 달 항아리 같은 그리고 청화 백자 이러한 것의 색이나 종류로 크게 따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법은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을 쓰느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상감 기법이라는 게 있죠. 상이라는 것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림, 어떤 무늬, 문양을 어떻게 했느냐 감했다는 것이에요. 감이라는 것은 끼워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끼워 넣는다. 그래서 어떤 도자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굽기 전에 조각을 하죠. 이렇게 홈을 팝니다. 홈을 파고 그 홈에 그림을 끼워 넣는다. 그래서 상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화다. 이게 이제 철의 색깔이 나는 그런 무늬를 그렸다. 그래서 쇠로 된 쇠 녹물 같은 그런 안료를 가지고 그렸다. 그래서 철화다. 청화다. 이것도 어떤 코발트 같은 그런 염료, 그 안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다. 청화다. 또는 투각이다. 투각은
이게 뭔가 비치게, 속이 비치게 이렇게 만든 그런 그릇도 있죠. 그래서 투각이다. 또 진사다. 아주 밝은 그런, 염료를 가지고, 안료를 가지고 막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법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무늬는 뭐 상당히 많겠죠. 뭐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뭐 금지된 건 없으니까요. 주로 보면 이제 당초문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듣죠. 당초문, 모란문, 네, 모란, 운학이다. 구름과 학이다. 하늘에 구름이 있고 학을 이렇게 놓은 것이다. 운용이다. 구름과 용 그림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포도문, 포도 이렇게 능굴도 있고 잎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을 포도문이다. 유어다. 물고기가 이렇게 논이는 막 그런 모양이다. 또 국화문이다. 매중문이다. 뭐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러한 한자들을 알아야 되겠죠. 알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한글로 써놓으면 대략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이다. 그림을 보면 또 대략 아니까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략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당초라는 것은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이런 문의를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당나라 풍이에요. 당초라는 식물은 없습니다. 당초. 굳이 따진다면 인동초라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나라 풍으로 그린 풀이다. 그런 얘기요. 당나라 풍이다. 그래서 식물의 이름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가 꼭 당나라에서만 유행했느냐. 세계적으로 이렇게 당초문. 그것은 덩굴문이라는 뜻이에요. 덩굴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면면이 이어지는 막 그런 무늬로 해서 당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늬를 볼 때는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데, 이제 한자를 좀 알면 한자로 이름 적었을 때 좀 알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형태입니다. 이게 병의 형태냐, 병. 그리고 병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일반적인 병과 매병이라는 게 매병, 매화. 매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꼭지가 상당히 적고,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림이 삐뚤어졌습니다만.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매병이다. 편병이다. 편은 납작하다는 뜻이죠. 병은 병인데 조금 납작하게 만든 그런 병이다. 호다. 단지다.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것을 얘기한다. 또 뭐 향로도 있고, 연적도 있고, 주전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그런 형태를 이름의 마지막에 붙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례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본 것이죠. 국보죠. 청자, 상감, 청자다. 그리고 상감 기법이다. 청자, 상감, 운항문이다. 운항. 그래서 구름과 학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병 종류는 매병이다. 이렇게 생긴 게 매병이라고 합니다. 위에 이렇게 입구라 할까요? 예. 그래서 주둥이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다. 여기에서 잘 끊으면 돼요. 청자나 백자나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 병 무슨 병 하고 상감, 운항문, 이제 문이 쪽에서 잘 끊어 읽으면 대략 이것이 무슨 도자기다. 이름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백자예요. 백자인데 청화다. 청화로 그렸다. 그리고 운용문이다. 그리고 이제 종류는 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백자. 근데 청화는 이제 푸른색 코발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그렇죠? 그리고 운용문이다. 구름과 용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문의할 때 문은 우리가 그럴 문을 써도 되고, 또 문의할 때 이 문양할 때 이거 같이 써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글을 문으로 해서 문이다라는 것을 많이 적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백자, 푸른색으로 그렸으니까 청화다.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구름하고 용이구나, 운용문이구나, 호다, 모양은 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분청사기다. 분청사기. 그리고 조화, 어문, 편병이다. 편병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이제 기법은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기법은 안 나와 있는데 종류는 분청사기다. 그리고 무늬는 새가 있고,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새가 있고 꽃이 있고 조화, 어문이다. 물고기가 있다. 그런데 모양은 편병이다. 좀 납작한 병이다. 이렇게 되겠죠. 둥근 병이 아니고. 네. 그래서 얼핏 이렇게 구조를 잘 모르면 읽어도 모르겠고 저건 좀 헷갈린다. 그리고 머리에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딱 쓰는 이름을 붙이는 법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것도 상당히 깁니다. 청자다. 청자. 상감이다. 청자 상감. 모란국화문. 모란국화문이고 과형병이다. 과형병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청자 보니까 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봐야 되겠죠. 상감 기법인지 아닌지. 상감은 이렇게 홈을 파고 거길 다른 색으로 넣어서 이렇게 메꾸어서 이렇게 문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냥 그 위에 끝에 그린 것인지 팠는 것인지는 이제 물건을 직접 봐야겠죠. 이거는 상감 기법을 했다. 근데 뭘 했느냐? 모란이 들어갔고 국화가 있다. 모란과 국화꽃을 문양으로 상감 기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병의 전체 모양은 과형병이다. 병인데 과형이다. 과라는 것은 오이 되겠죠. 우리가 참외 같은 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참외 모양이에요. 그렇죠? 참외 모양이다. 그래서 과형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형병이다. 이런 것은 이러한 모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 나올 때마다 과형병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길지만 나눠보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백자다. 흰 것이다. 그렇죠? 투각이다. 투각 기법이다. 투각이라는 게 이제 속이 보일도록, 이게 투라는 게 이제 꿰뚫는다는 뜻이죠. 꿰뚫어 보이도록 이제 새겼다. 투각이다. 무늬는 포도무늬다. 보니까 포도를 가지고 문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용도는 모양은 필통이다. 붓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는 필통이다. 이렇게 되겠죠. 백자, 투각, 포도문, 필통이다. 네. 이제 이름 뭐 붙이는 방법만 알면 대략 우리가 붙일 수도 있고, 남이 붙여놓은 거 보면 이해가 금방 오고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청자다. 청자, 어룡형이다. 그리고 주자다. 이건 이제 세 개가 됐죠. 기법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청자인데 모양은 어룡이다. 물고기와 용이다. 자, 물고기와 뭐 용의 모양을 한 것이다. 모양을 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용도는 뭐냐면 주자다. 주는 이제 물을 이렇게 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술을 따르는 이제 그릇이다. 술을 넣어서 따르는 술 주전자 비슷하다. 그런 용도다. 그래서 청자, 어룡형, 주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자기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다 하면 이제 머리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것은 색이 어떻다. 종류가 어떻다. 청자냐, 백자냐, 분청사기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상감 기법이구나. 무늬는 운항문이구나. 네, 병의 종류는 매병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머리에 잘 들어온다. 그래서 전부 이름이 대략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 공부하는 때 틈을 내서 이렇게 보면 이질감이 별로 들지 않는 막 그러한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